제92단 나태한 마음. 어떤 사람이 활 쏘는 법을 배우는데 화살 2대를 가지고 관역을 쏘았다. 스승이 말하기를 처음 배우는 자는 화살을 2대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쏠 화살을 믿고 처음 쏘는 화살을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매번 실패를 생각지 말고 손에 든 화살 하나로 결정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라 라고 했다. 겨우 2촉의 화살밖에 없는데 스승 앞에서 설마 일부러 하나를 태만히 처리하기야 하겠는가? 다만 당사자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태한 마음을 스승이 간파해낸 것이다. 이 훈계는 만사에 다 통하는 이치이다.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저녁에는 내일 아침이 오리라 생각하고 아침에는 저녁이 또 있으려니 생각하며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겠노라 다짐한다. 더구나 찰나에 도사리는 나태한 마음은 일일이 자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생각건대 지금 이 순간 떠올린 것을 곧바로 실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노릇인가. 제93단 삶의 값어치. 소장수가 있었네. 소를 살 사람이 내일 그 값을 치르고 소를 가져가겠다고 했어. 그런데 간밤에 그 소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네. 사려던 사람은 소값을 내지 않았으니 이득이었고 팔려던 사람은 손해를 보고 만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소장수가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 이득을 본 거라 생각하오. 살아있는 만물은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 그 소의 경우가 바로 그랬지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생각지도 못했는데 소는 죽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소장수는 살아있는 셈이지요. 하루의 목숨이 만금보다 더 중하지 않습니까? 소값은 생각해보면 거위털보다도 가벼울 것입니다. 만금을 얻고 푼돈을 잃은 사람이 결국 손해본 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 말하니 모두들 흥미로워했다. 그러면서 그 이치가 소장수에게만 들어맞는 게 아니로군 이라며 동조하기도 했다. 옆에 있던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러니 죽음이 싫다면 당연히 삶을 사랑해야 하는 법이지요. 목숨이 붙어있다는 기쁨을 매일매일 즐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삶의 기쁨을 잊고 헛되이 다른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또한 생명이라는 보물을 종종 잊고 어리석게 다른 보물을 탐하지요. 이래가지고는 영원히 만족할 리가 없지 않소?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지 않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요. 무릇 사람이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잊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삶과 죽음에 구애되는 경지를 초월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로 깨달음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라 말하니 사람들은 더더욱 재미있어 했다. 제94단 칙서를 잘못 취급한 무사. 사이온지 사네우지 대감께서 조정으로 들어가시는데 상황의 칙서를 든 수호무사가 대감을 마주치고는 말에서 내린 일이 있었다. 대감이 나중에 아무개 수호무사는 칙서를 손에 든 채로 말에서 내리더군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작자가 어찌 상황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수호무사는 결국 파직되었다. 칙서는 말에서 내린 다음이 아니라 말 위에서 높이 받들어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제95단 상자도 여러 종류. 상자에 구멍을 내어 끈을 넣어 묶으려는데 그 구멍을 어느 쪽으로 내야 합니까? 어느 궁중법도의 밝은 분께 여쭈었다.
상자의 왼쪽 축에 내야 한다는 설도 있고 오른쪽 덮는 부분에 내야 한다는 설도 있는데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네. 편지를 넣어두는 상자 같으면 대부분 오른쪽에 묶지. 그런데 소지품 상자라면 왼쪽 축에 구멍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네 라고 말씀하셨다. 제96단 약에 쓰려면. 애기 담배풀이라는 게 있다. 살무사에게 물린 사람은 이 풀을 비벼 바르면 금방 낫는다고 한다. 잘 보고 알아두어야겠다. 제97단 있으면 손해인 것. 무언가에 딱 들러붙어 그것을 소모시키고 해치는 것의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몸에는 이, 집에는 쥐, 나라에는 도적, 소인배에게는 재물, 군자에게는 인의, 승려에게는 불법의 굴레가 있다. 제98단 법어 몇 말씀. 존엄한 성인들이 남기신 말씀을 기록하여 이치곤 호단이라 이름 붙인 책을 보았는데 내 마음에 맞아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하나,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지는 일은 대체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법이다. 하나,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된장단지 하나라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품에 지니는 불경이나 불상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하나, 출가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방도를 강구하며 지내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하나, 고승은 하승의 입장에 서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헤아리며 부자는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보고 유능한 사람은 무능한 사람의 처지를 이해해야 한다. 하나, 불도에 이르기를 바란다면 그 방법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그저 한가로운 몸이 되어 속세의 일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도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더 기억나지 않는다. 제99단 오래된 물건. 고가 모토토모 태정대신은 외모가 출중하고 부유하였으며 무슨 일이든 화려한 것을 좋아했다. 그 아들인 모토토시경을 치안 담당 청장 자리에 올리고 대감이 그 실권을 휘두르실 때의 일이다. 치안 담당 청안에 놓여있던 다리 달린 괴짝이 보기 싫다고 하시며 멋지게 새로 만들라고 지시하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괴짝은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지던 물건으로 기원조차 까마득하며 수백 년을 거쳐 내려온 물건이었다. 무릇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공적인 기물은 낡고 약간 망가져야 더 멋스러운 법인데 결국 고사와 법도에 밝은 관리들이 쉽사리 다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아뢰어 중지되었다. 제100단 물그릇에도 격이 있는 법. 고가 미치테루 태정 대신이 궁궐 대기소에서 물을 드실 때의 일이었다. 궁중 잡사를 돌보던 궁녀가 애벌구이한 토기를 드렸더니 나무 사발을 가져오너라고 하시어 나무 사발로 드셨다. 제101단 훌륭한 처사. 어떤 분이 임관 행사의 진행을 담당하다가 궁중 기록관이 들고 있던 조칙을 받아들지 않고 그냥 시신댄으로 올라가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신뢰를 범한 것이었지만 되돌아가 받는 것도 법도에 안 맞는 노릇이라 그분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다. 그때 유풍 자리에 서기 나카하라 야스츠나가 옷으로 얼굴을 가린 궁녀에게 부탁하여 그 조칙을 받아 몰래 전해드리게 했다. 훌륭한 처사이다. 제102단 신분이 낮은 스승. 미나모토노 미츠타다 대감이
궁중의 앵마기 행사를 담당하셨을 때 도인 긴카타 우대신께 행사 진행에 관해 여쭈었다. 우대신은 마타고로를 스승 삼아 묻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마타고로는 늙은 경호병사인데 궁중법도에 매우 능통한 자였다. 언젠가 어떤 대신이 궁중 행사에 참석하여 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무릎 깔개를 깔지 않은 상태에서 서기를 부른 적이 있었다. 그때 마타고로가 궁중 앞마당에 불을 지피고 있다가 관리보다 무릎 깔개 담당을 먼저 부르시는 게 법도에 맞지 않으신가라고 슬쩍 중얼거렸다 한다.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다.